안녕하십니까? 엑셀을 통한 회계 분석을 함으로써 통계학의 실력을 높이자, 통계학에 통하자 하는 통통 시간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행렬을 통해서 이 행렬의 그 계산과 회계 분석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도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은 그냥 한번 듣기만 하시고 그냥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조금 심각하게 이 회계 분석을 에 관해서 관심이 계신 분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통계학을 전공한다든지 혹은 경제학이나 경영학 하시는 분들 또는 요즘은 사회학 하시는 분들 또 심리학 하시는 분들도 자료 분석에 굉장히 깊은 그러한 이해가 있어야 아마 그런 것을 잘 공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회계 분석이 뭔가, 내가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깊은 이론은 필요 없으니까 자기의 그 정도에 맞게 그냥 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행렬의 계산을 엑셀에서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역행렬의 계산과 그 이용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행렬의 이용. 자, 지금부터는 A, X, E, B가 전부 행렬이라고 생각합시다. 행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의 집합입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여기 연립방정식 이렇게 있습니다. 연립방정식이고 2x 플러스 3y는 13, x 플러스 2y는 8 이렇게 두 미지수와 두 식이 있다고 합시다. 이것을 행렬로 표시하면 앞에 여기 2, 3, 1, 2 개수들만 모아서 앞에 붙이고 그 다음에 x, y 미지수를 여기 붙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이 어, 상수항 요것을 뒤에 붙여서 요거를 A 그쵸? 잠깐만요. 그리기 요거를 A 요거를 X를 합시다. X인데 이제 이것은 XY가 들어있는 행렬입니다. 요것이 B다 이거죠. B다. 그러면 이제 이 우리 XY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죠. 뭐 여기서 소거법이라든지 뭐 대치법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역행렬을 이렇게 로 표시하면은 XY는 여기 있습니다. AX equal B, AX equal B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역행렬이 있다면 A의 역행렬이 있다면 역행렬을 앞에 곱하면은 어, 양쪽으로 곱한다 이거죠. 양변에 곱하면은 여기다 역행렬 곱하고 여기다 역행렬 곱하면은 이것은 I가 됩니다. I. 그죠? 단위 행렬이 된다 이죠. 단위 행렬에다가 뭐든지 곱하면은 그 자신이 됩니다. 이렇게 그 자신이 됩니다. 뭐 I, A 곱하면 이건 A가 되고요. 단위 행렬은 어, 1, 1, 1, 1, 0, 0 이와 같은 것이 단위 행렬이죠. 그래서 뭐든지 단위 행렬에다 뭐를 곱하면 그 무엇이 된다 이죠. 같은 것이 된다. 따라서 IX 이꼬르 여기 I가 되니까 마찬가지로 X입니다. X는 A 인버스 곱하기 B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것의 역행렬을 구하면은 이것을 역행렬을 구하면 요것입니다. 요거. 그것을 요 A 마이너스 이거 역행렬 곱하기 B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X는 2가 되고 Y는 3이 된다 이거죠. 실제로 한번 엑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아까 했던 연립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개수들만 모아서 이렇게 요게 A고 요게 X고 요게 B입니다. 그렇죠? 요게 역행렬로 행렬을 표시하면 이게 A 요게 X 행렬 표시입니다. 요게
b다 이거죠. 따라서 x는 a-1 b다 이거죠. 3번. 우선 이거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 b에다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 행렬의 역행렬을 2바이니까 그 역행렬도 2바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마크를 한다 그죠. 이렇게 마크하고 있고 m inverse 하고 이것의 역행렬을 구하라. Ctrl Shift Enter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것의 역행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다 곱해줘야 되겠죠? 자, 2바이 요것이 2바이고 요것이 2바이 1이니까 2바이 2 곱하기 2바이 1은 2바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이미 구해놨습니다만은 이걸 제로를 하고요. 딜리트 합시다. 마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마크를 한 다음에 이퀄 매트릭스 곱하기니까 m 말트겠죠? m 말트 하고 역행렬을 먼저 곱하고 요거과 요것을 곱하라. Ctrl Shift Enter 치니까 2, 3이 나왔습니다. 이게 x다 이거죠? x. 즉 요것이 x고 요게 y 값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대체 역행렬하고 회계분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갔어요. 우리 회계식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죠. 지금 Y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 Y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데이터가 요게 있습니다. 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회계 분석에 관한 모델인데죠. 예를 들어서 이것은 광고비, 이것은 대리점수, 이것은 기타 K개의 독립변수가 있다 합시다. 앞에 1은 전부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쓰면 y는 x 베타 플러스 엡실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보면 첫 케이스 한번 볼까요? 첫 케이스 요렇게 곱해서 합한 것이니까 y1은 그쵸? 1 곱하기 베타 제로 플러스 그 다음에 x11 곱하기 베타 1이니까 x11 베타 1 플러스 다음 이것은 x2니까 x 두 번째 변수 x21 곱하기 베타 2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죠. 베타 k까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두 번째 요렇게 곱하니까 베타 2는 y2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x 첫 번째 변수의 두 번째 자료 곱하기 베타 1 플러스 두 번째 변수의 두 번째 데이터 곱하기 베타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 모형입니다. 원 모형인데 여하튼 베타 0, 베타 1 이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에서의 진짜 값이죠. 화장품 회사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맞고 또 미래에도 맞을 미래의 그 매출액과 미래의 화장품 광고액 또 대리점수 다 주어졌을 때 있는 진짜 값이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단지 10개의 자료만 가지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we do our best with given condition 10개의 자료만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추정했다고 하자 이죠. 이렇게 그 추정값을 우리는 헤드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헤드. 그래서 이것이 y 헤드입니다. 추정했다면은 주어진 이 독립 변수의 값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각각의 추정값이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y hat라고 하죠. y hat는 이 전체를 x로 합시다. x의 베타의 해트다. 베타의 해트다. 요놈은 y는 이거는 y 해트가 아닙니다. 원래 우리가 그 조사된 자료니까 진짜 값이죠. y는 x 곱하기 베타, 진짜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다. 이 엡실론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아직 설명을 안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는 이 엡실론에 대해서 전혀 우리 모르셔도 되겠습니다. 곧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라다 이제 에라다. 근데 그러면 이제 이 y 진짜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매출액하고 우리가 구한 회계분석에서 구한 이 베타 추정값을 적용한 그 추정치 y 추정치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이죠. 그래서 그 차이를 우리는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뭐 오차라고도 이야기하고 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는데 지금부터는 그 차이, 진짜 값과 추정한 값의 차이를 오차라 그러지 말고 잔차라 그럽시다. 잔차. 영어로는 residual입니다. residual. 오케이. 남아있는 것이다. 잔차. 한자로는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거. y가 진짜 값인데, 우리가 이 베타를 추정해서 적용한 그 추정값을 y 해트를 하면 그것과 그것의 차이, 그거를 레지듀얼이라고 그러죠. 레지듀얼. 그래서 이 잔차의 자성의 합을 최소화하자 하는 것이 최소자성법이죠. 잔차의 자성합은 이것이죠. EI는 각각은 이것이죠. 그렇게 첫 번째의 잔차, 두 번째의 잔차 이것을 다 자성해서 합한 것이다. 그죠? 매트릭스 형태로 이것을 한다면은 이것을 E라고 그랬더니 이 두 곱수로 나타내는 거죠. E 프라임 E가 이렇게 있으니까 E 프라임은 E가 만약에 E가 이것이라면 E 프라임은 전체한 것이니까 이렇게 되죠. E1, E2, EN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 프라임 E는 요거 곱하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1 자성 더하기 E2 자성 더하기 EN 자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놈을 이것이나 이것을 최소화하는 베타 해트를 구하자 하는 것이 최소 자성법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중회귀분석에 독립변수가 K가 있을 때 아주 일반화시킨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잔차의 자성의 합을 최소화하는 조건이 뭐냐? 그건 미분에서 편미분에서 전부 0으로 넣으면 된다 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베타는 추정해야 할 베타는 베타 0, 베타 1, 베타 2, K 플러스 한 개가 있습니다. K 플러스 한 개의 파라미터라 그러죠. 베타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맨 처음에 베타 0에 대해서 편미분에서 적어놓고 베타 1에서 편미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과 같았다. 그죠? 제일 처음 것은 모든 잔차의 합은 0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잔차 곱하기 첫 번째 변수, 예를 들면 이것이, 광곱이라면, 각 연도의 광곱이 곱하기 각 연도의 잔차, 그것을 합한 것이 저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와 잔차의 곱의 합은 0이다. 이런 어떤 패턴이 나온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정규 방정식. 말하자면 이것은 하나의 series of 이 조건을 만족하는 연립 방정식이죠. 연립 방정식입니다. 미지수는 K 플러스 한 개가 있고 방정식은 K 플러스 한 개가 있으니까 보통은 풀리죠. 이것이었습니다. 오케이. 이것이
독립변수가 한 개가 있을 때는 뭐 이렇게 그 답을 그렇게 베타 제로와 베타 1을 시그마 기호로 표시해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개 이상, 세 개, 네 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할 때는 도저히 그것을 가지고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행렬로 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방정식을 행렬로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x 프라임이 요 x라는 것은 먼저 번에 본 것 같이 맨 처음에 요런 전부 1입니다.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광고비 지출액 뭐 대리점수 하여튼 또 다른 변수가 있으면 이렇게 이것입니다. 앞에 1이 붙는다 하는 것을 행렬로 표시할 때는 앞에 1이 붙는다는 것을 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조건이 되겠죠. 요 조건과 요것은 시그마 기호로 표시한 것이고 요것은 행렬로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E라는 것은 이것이니까요. E는 진짜 값 빼기 만약에 베타가 구해졌다면 베타 헤트를 적용해서 계산한 Y의 추정치죠. 이것이 잔차이죠. 잔차. 요렇게 하면 x 프라임 y 이꼬로 x 프라임 x 베타 헤트 이렇게 되니까 이것이 하나의 연립방정 체계다. 따라서 베타 헤트는 무엇이냐? 요 베타 헤트는 앞에다가 요 x 프라임 x의 역행렬을 곱하면은 요렇게 된다. 베타 헤트는 요것이 된다. 이렇게 된다. 그죠? 통계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공식 베타 헤트는 x 프라임 x 마이너스 x 프라임 y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꿈에서도 x 프라임 x 마이너스 x 프라임 y 이렇게 이런 것은 무슨 회귀 분석이나 혹은 무슨 좀 고급스러운 그 일반적인 그 선형 모형 어, 실험 계획법을 포함해서 항상 나오는 공식입니다. 베타 헤트는 x 프라임 x 마이너스 x 프라임 y. 자, 조금 어렵게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결국은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회귀 개수를 구한다 하는 것은 이 행렬을 계산을 하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엑셀을 다시 불러오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독립변수가 두 개가 있다 합시다. 매출액이 여기 있고요. Y가 여기 있습니다. 10개의 매출액. 지난 10년간의 한 회사의 매출액이 있습니다. 광고비가 이 매출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 개의 변수를 더 생각해 보죠. 대리점수, 우리가 만든 대리점수가 자꾸 늘어나는데 또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대리점수의 변화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입니다. 독립변수가 두 개 이상일 때는 우리는 중회귀분석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중회귀, multiple regression이라고 했습니다. multiple regression. 자, 데이터가 주어졌으면은 만약에 이것을 행렬로 푼다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죠. 이것이 y입니다. 이거 앞에 이것이 y. x는 이 데이터에다가 이게 이제 x인데 사실은 여기에 x1, x2가 이렇게 있는데 x1, x2가 이렇게 있는데 x2가 두 개의 독립변수인데 거기다가 하나를 한 열을 더 합하라 이제 1, 1, 1, 1, 1 콘스탄트 맞으면 이렇게 상수항을 이렇게 합하라 넣어라. 그래서 x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이것을 x를 합시다. 요게 상수항이고 요게 x1이고 요게 x2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타 헤트는 x 프라임 x 마이너스 x 프라임 y다. 자, 이것을 이 두 행렬로 가지고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이죠.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런데 이게 복잡하니까 계산을 이렇게 합시다. 우선
이것의 역행렬, 요거 x 프라임 x의 역행렬을 우선 구하고, 그 다음에 x 프라임 y를 구하고, 두 번째. 그래서 최종적으로 두 개를 곱해보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행렬의 계산은 그 행렬을 이름을 주면은 계산이 좀 편리해진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x를 이름을 주고 이 x를 y라 이름을 주고 x를 요거 만든 거 요것을 x라 이름을 줍시다. 이게 텍스트입니다. 이거 x를 x, y를 y로 이름을 주자 이죠. 자, 그러면 이름 주는 방법 여기 있습니다. 수식이었죠. 수식 이름 정의 가서 자, 여기에 이름을 x라 합시다. 전체를 x 범위 통합문서 전체 앞으로 생길 모든 어, 워크시트에 다 응용이 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범위를 x니까 여기 요 놈을 x라 하자. 요것이 아니고 요것입니다. 그죠? 1이 들어가 있는 요거 상수항이 들어있는 x 이거를 이렇게 하자. 오케이. 확인 됐습니다. 또 y도 정하죠. 다시 한번 수식 이름 정의 해서 y를 정하자. y 더하면서 y는 어디 있느냐? y는 이것이다. y는 이것도 좋고 위에 것도 좋고 좋습니다. y는 이렇게 해서 확인. 자, 그래서 x하고 y를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x 프라임 x 마이너스 1을 구하자. 그러면 우선 그 크기가 뭐가 되는지 봐야 되겠죠. x는 지금 10 by 3입니다. 그죠? y는 10 by 1이고요. 따라서 x 프라임은 이것을 거꾸로 하니까 여기 3 by 10입니다. 그죠? 3 by 10. x 프라임 x는 3 by 10 곱하기 10 by 3이니까 요거 3 by 3입니다. 그죠? 요거 지우지고 3 by 3입니다. 따라서 x 프라임 x의 인버스는 마찬가지로 3 by 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것을 구하기 위해서 3 by 3을 이렇게 3 by 3 이렇게 마크를 한 다음에 equal 자, 이건 지금 이건 트랜스포즈지 않습니까? 트랜스포즈하고 x를 곱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되죠. 두 개를 곱하니까 m 말트입니다. m 말트 트랜스포즈 of x 곱하기 x입니다. 그렇죠? 요것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이건 뭐냐면은 x 프라임이고 x 프라임 x하고 x를 곱하라 이것이죠. 근데 그 놈을 또 역행렬을 구해야 되니까 앞에다가 다시 여기다가 m inverse of 이것이다 이죠. 이렇게 되겠죠. 자, inverse of x 트랜스포즈 곱하기 x. 컨트롤 shift 엔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무슨 괄호가 안 맞는 모양이죠. m inverse 이 잘못됐네요. inverse하고 괄호가 여기 빠졌네요. m 말트 트랜스포즈 괄호가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죠? 오케이. 컨트롤 shift 엔터.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것이 x 프라임 x 마이너스이다. 그 다음에 이제 x 프라임 y 이거 구합시다. x 프라임 y는 어떻게 되냐? x 프라임이 3 by 10이고 여기 3 by 10이고 3 by 10이고 x 프라임이 3 by 10이고 y가 10 by 1이니까 10 by 1이니까 이 두 개 곱하면은 3 by 1이 되겠네요. 3 by 1 3 by 1 자, 3 by 1이니까 여기 어디 한번 구해볼까요? 3 by 1
equal 두 개를 곱하니까 mmalt 하고 무엇과 x 프라임이니까 transpose x 곱하기 y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맞습니까? 곱하기 transpose 오케이. Ctrl Shift Enter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놈이 x 프라임 x의 마이너스 인버스고 이놈이 x 프라임 y입니다. 이 둘을 다시 곱해야 되죠. 요거는 3바이 3, 요거는 3바이 1, 이 두 개를 곱하면은 3바이 1이 되겠죠? 그래서 3바이 1, 3바이 1을 다시 마크를 합시다. 여기에 3바이 1 이렇게 equal 두 개를 곱합니다. mmalt 하고 요놈 여기 x 프라임 x 인버스입니다. 곱하기 요놈이 x 프라임 x입니다. 그렇죠? 요놈 하고 Ctrl Shift Enter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베타 equal x 프라임 x 마이너스 x 프라임 y 해서 이게 베타 0 헤트고 요게 베타 1 헤트 요게 베타 2 헤트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고 우리가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회계 분석에서 이제 우리 나온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죠? 오케이. 자, 제가 이거 좀 지울까요? 지우겠습니다. 여기다 담으려고 하니까요. 자, 지금 y는 여기 있고요. 두 독립 변수의 값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 여러분 이제 지금쯤은 아마 완전히 그냥 기계식으로 될 겁니다. 데이터가 주어지고 회계 분석하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회계 분석 확인. 당신의 y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제 매출액이라는 이 변수 이름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진짜 데이터가 아니고 변수의 이름입니다. y는 어디냐? y는 자기 이름까지 표현해서 요거 두 개입니다. 광고비와 대리점수 이렇게 네? 이름표가 있습니다. 네? 출력 범위 어디? 시작을 여기서부터 하라. 뭐 적당히 여기부터 합시다. 확인. 출력 범위 데이터가 있대요. 뭐 좋습니다. 데이터가 그냥 뭉개져도 좋습니다. 확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 이제 베타 0 헤드, 베타 1 헤드, 베타 2 헤드. 자, 이것하고 아까 우리 행렬로 표시한 것하고 같은가 봅시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가 뭉개져 가지고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이고. 뭐 때문에 그런가?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를 제가 여기 적겠습니다. 144.57 5.57 6.7인가요? 오케이. 이게 좀 잘못됐네요. 자, 여기에 지금 데이터가 뭉개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요 데이터를 요것으로 집어넣겠습니다. Ctrl C 하고 Ctrl V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144.57 5.57 6.72 여기 있습니다. 145.57 5.57 6.72 정확하게 일치하죠?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그 어떤 회계 분석의 그 내부를 우리가 들여다본 것입니다. 엑셀이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 분석, Y가 어디 있느냐, 회계 분석, Y가 어디 있느냐, X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렇게 주면은 엑셀 내부에서는 사실은 이런
행렬의 계산을 하는 겁니다. x 프라임 x 마이너스 1, x 프라임 y 이렇게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은 이제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보다 깊은 아마 대학원 수준의 어떤 그 통계 이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냥 잘 이해 못하시면은 이게 어떻게 돌아간다 하는 것만 대충 방향만 아시고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자, 조금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어, 일반적인 회계분석이다 하면은 일반부터 회계분석이다 하면 이런 자료가 주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자료가 이게 y고 이게 x다 이거죠. x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여성은 잡마켓에서 노동시장에서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죠. 특히 요즘 뭐 여성들이 그, 뭐 이렇게 힘이 세어져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다 대고 이런 것을 이제 고쳐라. 뭐 여성부도 만들고 뭐 여성의 무슨 여성의 그 신장을 위해서 뭐 정부가 뭘 하라. 그죠? 이 문제를 통계학을 하는 사람들은 혹은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까요? 우선 과연 그런가?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차별을 받는가? 임금에 관했습니다. 임금. 우선 임금이죠. 임금에서 받는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것을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인가? 무엇을 보고 여성은 말하자면 남성에 비해서 어, 차별을 받는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아 아주 그 좀 순진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여성 1000명 노동시장에 지금 있는 여성 1000명 남성 뭐 한 또 같은 수로 합시다. 1000명 조사를 하자. 조사를 해서 그들의 뭐 임금이라 하면은 그냥 그것을 봉급을 일한 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임금이죠. 보통 이제 노동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임금을 따집니다. 시간당 얼마냐. 왜냐하면 또 이렇게 파트타임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요. 뭐 좋습니다. 뭐 라프하게 그냥 봉급이라 합시다. 한 달 봉급을 조사했다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남성 임금 매일 또 여기에 female 이렇게 해서 쭉 이게 데이터가 이제 몇천 개가 있겠죠. 그래서 평균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평균을 구했어요. 여기 평균 원, 민 원, 여기 평균 민 투 이렇게 했다. 보니까 남자가 훨씬 많더라 이거죠. 남자가 뭐 as much as 한 글쎄요. 남자의 봉급이 100이라면 혹은 임금이 100이라 하면은 여자의 임금은 많아야 70%밖에 안 되더라 이죠. 아, 봐라. 이걸 보면은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70%밖에 못 받는다. 이게 엄청나다. 근데 사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의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모든 나라의 여성과 그 남성의 임금 평균 차의 평균은 여성의 임금이 그것이 많아야 70%밖에 안 됩니다. 뭐 50%, 60%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노동시장에서의 차이라고, discrimination, 차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이제 경제학이나 사회학의 분야로 이제 들어온 것인데요. 어,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만 국한해서 보면은 그것은 그 사람의 생산력에 대한 보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생산력, 프로덕티비티다 이죠. 그럼 프로덕티비티는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체화되어 있는 그 사람의 휴먼 캐피탈 말하자면 그 인본 그 사람이 포함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인적 투자의 결과로 그 사람의 생산성이 결정이 되고 그에 대한 그 보상, 즉 임금이나 무슨 봉급은 그 사람의 생산성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새로운 비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은 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그냥 단순히 비교할 것이 아니고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성, 똑같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한 여성과 대학교 졸업한 남성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생산성이 틀어지니까 우리가 뭐 교육을 요즘 뭐 사치성 물건이다, 사치성 소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대학을 나오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보다 우리가 생산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우리가 어떤 뭐 그런 것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학의 그냥 소위 말해서 대학 나왔다는 것만 가지고 봉급을 더 주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여기 메일이 있고 여기 피메일이 있고 피메일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학력별로 어떤 저 칸을 만들 수 있어요. 뭐 여기 어 하이스쿨 이하 하이스쿨 여기는 이제 college or university 하고 뭐 여기에 뭐 college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레벨을 두자 이죠. 생산성을 교육의 차이라고 본다면 뭐 물론 생산성이 교육의 차이만 가지고 다 설명될 것은 아니죠. 우리가 문제를 단순하게 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에 각각의 평균을 구해보자 이거죠. 평균을 구해보자. 혹시 여러분들 뭐 이 엑셀을 좀 이렇게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 피벗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피벗 테이블. 피벗 테이블은 원래는 이제 테이블은 여기에 사회 조사를 해서 여기에 몇 사람이 포함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피벗 테이블의 기본 테이블인데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떤 함수에 봉급 함수에 평균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평균 분산도 구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본다 그죠? 근데 이제 생산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 인간의 인적 투자가 어떻게 교육만 있느냐? 나는 하이스쿨, 칼리지를 졸업했지만 나는 특별한 트레이닝도 받았다 이죠. 또 나는 잡 마켓에서 나와가지고 10년간의 익스피리언스도 있다 이죠. 같은 잡을 10년간 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변수가 또 있겠네. 익스피리언스라는 변수가 있겠네. 그럼 교육, 익스피리언스 또 가만히 있어봐. 이 지역이라는 것도 있잖아. 지역. 서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지방에 사는 사람보다 생활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이 받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점점 이게 이제 변수를 생각해 보면은 변수가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양성의 남성과 여성의 평균을 비교해 가지고는 그 결과를 가지고 노동시장에
차별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예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회귀 분석의 모델을 써야 되는 겁니다. 회귀 분석의 모델을 써서 y가 이것이 이제 임금이나 무슨 뭐 봉급이라면 y는 function of education, 또 experience 혹은 무슨 뭐 트레이닝이 있냐 없냐, 혹은 지역이 어디냐, location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모델을 세우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나중에 우리 배우겠습니다만 젠더라는 성이라는 변수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성이라는 변수. 젠더라는 변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뭐 이렇게 이건 양을 나타내는 수치가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젠더를 뭐 1을 남성으로 하고 2를 여성으로 했다. 혹은 뭐 1을 남성으로 하고 0을 뭐 여성으로 했다 하면 이것은 뭐 이게 크기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교묘한 그런 좀 색다른 어떤 회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모델이 앞으로 무궁무궁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모든 다른 사항을 고려하고 같다고 쳤는데 단순히 여성이라는 그것만을 해서 봉급이 다른 남성에 비해서 작다.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남아있다 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것은 어, 어, 양성 불평등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회귀분석을 적용한 여러 재미있는 모델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가면서 우리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뵙겠습니다.